정말 아이랑 소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두엽 발달, 사고입니다. 사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들을 보시면 생각이 지배한다고 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 미래도 끌어당긴다잖아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이게 전두엽에서 다 관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를 여기서 해요. 그럼 내가 좀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우울하다고 내가 기본적으로 전제 깔았으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내 시스템은 기분이 좋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야. 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일단 행운이 따를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저런 것쯤 뭐 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던 거를 저 정도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해주는 게 전두엽이에요. 이게 앞에서 지금 10년 동안 급성장을 해요. 이게 아이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필요 없는 건 잘라내면서.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아까 네 구조를 했잖아요. 네 가지의 엽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맨 앞에 전두엽, 위에 두정엽, 측두엽, 부두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20세까지 계속 발달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보이는 충동성, 폭력, 중독 등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이제 가지치기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을 막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도 잘하고 주의 집중도 있고 문제 해결력도 잘 해결하고 추론 능력도 있고 고도의 사고력으로 뭐 실행력, 유연성 되게 바르고 괜찮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학습 능력은 여기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초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때 비디오를 보여드릴 겁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분 나오거든요. Learning is a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잠시 우리 뇌를 살펴보도록 하죠. 뇌관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감각을 조율합니다. 대뇌 변연기에서는 분노와 불안, 두려움과 욕구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 그렇죠. 사춘기 때 대격변을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디지털 때문에 더 격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신희진 박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조절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인간의 뇌 발달 중에 가장 늦게 발달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산만하고 주의력이 없고 충동적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발달되는 시기니까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 한 번만 했는데 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한테는 애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죠. 미숙하니까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너 왜 안 되는 거야?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애를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아이가 힘들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질적인 아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초등 시기는 그냥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지금 발달 시기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제 자기 조절력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여기 이 펑셔닝 기능에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조절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고 초등학교 시기 때 발달되는 이 전두엽이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미숙한데 자기주도를 잘한다. 그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되다가 점점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는 연습 기간이니까, 너 원래 잘 안 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공감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안 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원래 잘 안 된대. 이 뇌세포가 여기 지금 전두엽이 뇌세포가 꽉 지금 들어차고 있어서 원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잘 된대.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서든 공부든 운동이든 습관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단번에 안 되잖아요. 연습을 계속 통해서 돼야 되는데 그 연습이 할만해야 되죠. 그 연습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막 짜증이 나면 이 아이 미숙한데 못하죠.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강제성이 오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력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은 애를 너무 이제 근데 이제 여긴 정도가 벗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좀 과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주의력이 너무 과하게 없거나 너무 충동적이거나 이제 과했을 때는 이제 병원을 와서 검사를 받아라. 전두엽 검사를. 그러니까 원래 이 시기에 발달되지만 너무 또 발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전두엽에 이제 그런 이런 그 뇌세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 능력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가능하냐 회복이.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도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학습도 잘하고 다시 괜찮은 애로 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잘 회복이 될까요? 네, 이게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발달할 시기 때는 아까 미숙하니까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초등시기부터 청소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소통이에요. 그 신뢰관계, 부모하고 아이하고 뭐 학습 이런 거는 잘 안 돼도 그 소통이란 도구가 연결돼 있으면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강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살아남으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 결과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건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의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아이들의 빼앗기게 뇌를 다시 촬영합니다.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제시됐죠. 비슷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뒤를 이어 게임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예측 이상이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특히 놀라운 건 중독성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 큰 경합폭을 보인다는 점. 2주 동안 전두엽은 뚜렷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 교정이 가능한 거고 핵심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죠. 전두엽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 위험은 줄어듭니다. 전두엽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2주 동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정기업을 쓰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기업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정기업을 써야지 하는 거는 의지가 안 되고요. 그냥 반응적으로 뇌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동에서 확실히 뇌의 활동성을 좀 변화시켜 주는 걸로. 그러니까 전두엽을 활성시킨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해주느냐인데 동기거든요, 동기.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주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이가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거 게임은 동기가 항상 넘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근데 다른 공부나 독서는 그 동기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관리가 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책이나 공부가 재밌는 경험을 해야만이 이 아이가 그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큼 또 여기도 재밌구나라는 걸 느껴야 뭔가 관심을 더 가지죠. 근데 오로지 생각은 그쪽에 있는데 막 이쪽으로만 무조건 강요한다고 해서 애가 살아남지가 않아요. 이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운동을 신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애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관계를 하고 이런 거를 먼저 거쳐줘야 이 아이가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도 하고 관계나 소통을 하면서 운동도 하게 해주고 즐거운 책도 보게 해주고 뭐 이렇게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돼야 자기 주도라는 게 제대로 생긴다는 거죠. 동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진 않으니까 지금 좀 어렵거나 잘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 아이랑. 그래야 맞아 자기 주도 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뭐 검사를 많이 하고 아이들 보고 체크를 하라고 부모한테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 행동을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이 아이의 그 성향이나 기질적인 것들이 좀 보여요. 뭐 부모님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어느 정도 아세요, 보면은. 근데 이걸 이제 뇌로 이제 제가 행동을 좀 구분한 거죠. 좀 쉽게. 그러니까 저희는 좌뇌랑 우뇌랑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좌우뇌가 다 발달이 돼야 돼. 뭐 한쪽만 기능이 발달되고 하나는 기능이 발달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 뇌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럼 균형 있게 어떻게 발달하느냐거든요. 근데 그 아이 성향에서 기질적인 성향에서 나타나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성향 자체가 원래 책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인데 책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밀어 넣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책을 막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 특성에 맞게끔 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심리 상담이나 이 아이가 좀 우울한 것 같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아이는 책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해결 길이 없어요. 그 책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한테 공감을 하고 이 아이가 왜 좀 힘들어하고 말이 없는지를 먼저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소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련된 책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습 자체가 읽기, 쓰기, 이해, 말하기로 이렇게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걸 합니다. 근데 뭐 읽기, 쓰기가 안 되는데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아이가 있고 읽기, 쓰기 다 되는데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질적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이 공부를, 운동을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한테 맞게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시고 어느 쪽 뇌가 더 발달이 돼 있고 덜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가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지금 좀 힘든 거는 한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이 덜 돼서 그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돼 있다? 자기주도 학습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자기 저절로 안 보는데 공부를 자기 주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 있는 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습관이 공부 습관하고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